이재명이 어제 나와서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정치를 하는 거다. 본인은 이제 잔머리가 돌아가니까 알아. 안녕하세요. 준철학관의 협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7월 20일 목요일이고요. 본 방송은 토요일날 2시 1부 나갈 거고 화요일날 2시에 2부 나갈 예정으로 있어요. 오늘 제목은 여우덫에 갇힌 이재명, 그 다음에 이화영 등 측근이 배신하는 운. 이제 이걸 풀어보기 전에 조금 시간이 되면 이재명의 저격수 조정훈 제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 사람이 운이 어떻게 돼서 내년에 또 국회에 한번 당선이 될 건가 그것도 한번 실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제 사주를 풀어보면서 실전을 이제 사주를 어떻게 푸는가 대운 맞춰보는 걸 조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번 오늘 실전 강의를 조금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곤란을 겪고 계신 김건희 여사 얘기를 조금 할게요. 어떤 명품 샵에 가서 좀 구설이 조금 있는데 제가 아마 제 방송 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이제 대선 후보 나가기 전에 한 1년 전부터 이제 궁합이 굉장히 좋아서 대통령을 만들 거다. 이제 세 분 여사 사주를 보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영부인이 된다 하고 제가 예언을 다 해놓은 게 있어요. 그때 이제 다 이제 힘들다고 얘기했을 때 저는 영분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이제 우리 여기 오시는 손님 중에서는 보통 40대, 50대, 60대, 70대 분이 주류를 이뤄요. 근데 그 여자분들이 항상 이렇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남자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 어떤 여성 심리 같은 거, 어떤 대통령이 된다든지 부인이 된다든지 영부인이 된다든지 아니면 재벌 부인이 된다든지 정말 돈 많은 남자, 권력 있는 남자의 부인이 된다. 이걸 사실 여자들은 크게 바라진 않아요. 그게 여성의 심리예요. 왜 그러냐면 여자들은 굉장히 이렇게 세심한 부분, 아주 젊은 애들은 틀려요. 내 남편 대통령 좋죠. 근데 이 나이가 조금 이제 먹으신 분들은 중요시 여기는 건 날 얼마만큼 사랑하고 나를 얼마나 아끼고 세심하게 나를 챙겨주는 남편. 거기에 조금 욕심이 내면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남편. 거기에 조금 이제 세 번째로 덧붙이면 어떤 재물, 어떤 내가 필요한 걸 조금 흉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여행도 가끔 갈 수 있고, 그다음 애들 교육시키는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재산을 좀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남자. 이러면 최상이겠죠. 그걸 원하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행동 안 하고 세심하게 날 돌봐줄, 평생 동안 돌봐줄 남자를, 그걸 제일 좋아해요, 여자들. 그러면 김건희 여사를 한번 비교해서 해볼게요. 김건희 여사가 이제 결혼한 지가 이제 한 2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어느 정도 재력도 있고, 좋은 아파트도 있고, 또 수입도 어느 정도 보장이 돼 있고, 이 활동도 왕성하게 하는 그런 시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죠. 뭐가 걸렸었냐면, 이건 추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엄마가 어떤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법적인 사법 리스크가 조금 있었던 거예요. 이 김건희 여사 사주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풀어봐서 머릿속에 있는데, 불로 태어나서 뗄감이 없어요. 그다음 물이 조금밖에 없고 토가 되게 많아. 근데 금이 없어. 그럼 토가 많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이 토라는 건 본인한테는 자식인데 자식이 많은 게 아니에요. 이 토가 너무 많아서 금이 없다는 거는 이 소화력은 되게 좋은데 대장에서 호르몬이 안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임신하더라도 유산이 되거나 아기를 못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토가 들어올 때는 이 물을 쳐. 이 물이라는 건 본인한테는 이제 관성이기 때문에 남편, 남자, 직업, 관운, 명예, 체면 이런 거예요. 근데 요번 달이 토달이야. 그럼 토가 들어오니까 어때요? 이 물을 흙탕물을 만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60% 대운이 좋아요. 일단 목이 들어와 있고 엄마, 문서, 수입 이런 게 60%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1년운에서는 개묘년이기 때문에 물하고 또 나무가 들어와 있어서 지금 80%가 운이 좋아. 그럼 어쨌든 김건희 여사를 흠집을 내려고 까게 되면 그 깐 사람이 항상 다치게 돼 있는 거예요. 80% 운이 좋기 때문에. 근데 이번 달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토가 들어와서 물을 10% 흙탕물 만드니까 크게 영향을 안 줘요. 그런데 이 여성 심리를 이렇게 잘 몰라서 그러는데, 보통 우리 앞에 계신 촬영하시는 분도 여자분인데, 물론 백화점 가면 명품샵 한 번씩은 다 돌아봐요. 꼭 사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아이 쇼핑. 요즘 유행하는 패턴이 어떤 건가? 내가 좀 열심히 일해서 보상 심리로 하나 정도 살까? 하고 이제 구경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어떤 흐름인가 하고 돌아보는 게 거의 대부분의 여자분들이에요. 아마 제 방송을 들은 여자분들은 80% 공감할 거예요. 거기 안 가는 여자들은 사실 어떤 여성으로서 별로 감각이 없는 거예요. 남자들하고는 틀려요. 여자들은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도
뭐 리투아니아 갔으니까 지나가는 길에 어떤 샵들이 쫙 있으니까 그냥 한번 둘러본 거예요. 어떤 게 유행을 하고 그냥 아이 쇼핑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수혜하고 연결시키더라고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수혜를 크게 피해가 있지 않는 그 시기였어요. 그러면 여성의 심리를 모르는 거예요. 리투아니아에서도 그 사진을 찍어서 올린 건 뭐냐면 자기네 어떤 그 나라에 어떤 재벌들이 운영하는 그런 샵이더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홍보 차원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린 건데 그거를 우리나라 자파 애들이 떠갖고 와가지고 완전히 명품샵 가서 지금 수혜가 이렇게 났는데 명품샵 같다. 그걸 또 정쟁거리로 만들어서 또 여자들 이렇게 심리를 잘 몰라서 그 자파 언론들이 그걸 가지고 정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 지나온 걸 이렇게 보면 아마 결혼한 지가 이제 한 12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당시엔 어땠어요? 어느 정도 이제 재산도 가지고 있고 집도 아주 좋은 집도 갖고 있고 또 강아지도 키우고 뭐 돈에 관해서는 뭐 걱정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던 여성분인데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엄마가 어떤 부동산 이런 걸 사업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엄마가 천호수에서 포장마차를 하신 분이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거기서 돈을 많이 벌어서 양평 쪽이나 경기도 땅을 사서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아파트를 짓고 이제 이런 사업을 해서 이제 크게 재산을 불리신 분인데 그걸 하다 보니까 어쨌든 법적인 문제가 생기겠죠. 어떤 사법 리스크가 있는 거 그게 이제 제일 걱정이 됐던 거예요. 왜냐면 김건희 여사 사주 같은 경우는 불로 태어났는데 땔감이 조금밖에 없어. 그럼 땔감이 이제 본인한테 가장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엄마 문서 공부예요. 그럼 엄마가 본인을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엄마에 대한 효심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엄마가 잘못되면 정말 큰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좀 등치도 크고 막 이렇게 그냥 평범한 검사를 원했던 거예요. 검사니까 우리 어머니를 조금 보호해줄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결혼했을 거라고. 그건 추정이에요. 근데 아마 제 추정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검찰총장이 되고 대통령이 된 거예요. 과연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되는 걸 바랬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대통령 부인이 과연 좋을까요? 그건 여성 심리를 몰라서 그래요. 여자들은 그냥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남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약간의 권력 가지고 있고 돈 좀 있고 그다음 나만 아끼고 나 사랑해주고 또 세심하게 나 보살펴주고 그래서 결혼을 굉장히 이제 그런 쪽으로 신중하게 결정하는 스타일인데 그게 제일 컸던 건 이제 엄마 때문이었고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이 돼서 그냥 외국에 나가서 그냥 아이 쇼핑한 거예요. 얼마나 그 세상에 갇혀서 예를 들어서 지금 야권이나 어떤 그 좌파들이 뭐든지 그냥 뭐 하나라도 이만큼 약점을 잡으려고 쫓아다니고 있잖아요. 요만한 걸 크게 부풀리고 요번에도 마찬가지. 요번에 가서 아이 쇼핑 정도 한 거에 그 요만한 1000팩 있더라고요. 그 안에 이렇게 줄무늬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게 무슨 샤넬이냐 하고서 또 민주당 청년 정치인이 올렸어요. 그래서 이 정치를 모르는 국민들 이거 뭐야 뭐 샤넬백 사고 뭐 근데 그것도 이제 거짓으로 또 가짜 뉴스로 이제 판명에다 살펴 내렸더라고요. 그랬더니 오늘 이제 국힘 쪽에서 아마 고소를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거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명예손상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진짜 어떤 나중에 이제 내년에 국힘 쪽에서 좀 국회의원이 많이 되면 이건 법제화해서 아주 엄벌을 쳐야 돼요. 사소한 쇼핑 하나 한 거 가지고 이 난리를 피는 이 속 좁은 인간들이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게 옛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죠. 옛날에 김정윤 여사는 어땠어요? 국민 피 같은 세금으로 운영하는 항공기 한 번 움직이면 엄청난 돈이에요. 그거 혼자 타고 가서 인도까지 가서 관광하고 거기서 또 옷감 받아가지고 그거를 대통령 기록 보관실에 넣어야 되는데 그걸 자기가 디자인해서 옷을 해 입고 그 코로나 시대 때 정말 힘들 때 국민들은 외국 한 번도 못 나가는데 5호상 뭐 해외 순방 나간다고 동남아 다니고 유럽 다니고 하와이 들리고 사진 찍고 국민 세금으로. 그러면서 제가 아침에 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침에 제가 한 5시에 일어나서 사우나를 가는데 이렇게 횡단보도에 있는 게 횡단보도 제일 잘 보이는 자리에 우리 저기 부천에 있는 김경화 부인이라고 있어요. 윤정부 이래서 되겠느냐 하면서 현수막에 뭐라고 붙어있는지 아세요? 김건희 여사 처가 땅 발각되니까 고속도로 무산. 그러면 예를 저같이 이제 유튜브나 정치 쪽에 이제 관심이 많은 사람은 뻔히 그쪽에 땅값 안 올라오고 다 알아요. 근데 일반 정치에 대한 관심도 없고 이런 사람들 이렇게 봤을 때는 또 뭐야 김 여사 또 뭐 백산대더니 또 저것도 뭐야 또 양평 땅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이용을 해서 가짜 뉴스 애매한 가짜 뉴스를 올려서 또 한 번 국회의원이 돼보려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내 세금이 나간다는 게 너무 아깝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한마디만 할게요. 그냥 좋은 정책 만들고 부천 시민을 위해서 조금 쉽게 말해서 애로사항이나 이런 거를 전달하고
좋은 의정 활동을 하고 뽑아주는 거예요. 제발 그 가짜뉴스 같은 걸로 상대방을 저거 하고 국회의원 돼서 뭐 하겠어. 뭐 국회의원 되면 이제 면책특권 되니까 이제 뭐 해먹을 거 다 해먹고. 또 하나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뭐 이재명 전 지사죠. 근데 아까 제가 제목에서 했듯이 여우대세 걸린 이재명. 사실 덫에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이화영이 이제 입을 한 10% 정도 뭐 이제 대급 송금 이렇게 300만 달러를 이재명한테 보고했다 이렇게 이제 어제 뉴스에 나왔던데 이거 굉장히 큰 문제예요. 사실 제2의 유동규가 아니야.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일반 국민들은 대수롭지 않게 이번 일을 생각하는데 민주당은 지금 난리가 났어.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기업체 쌍방울 그 다음에 우리나라 경기지사 거기에 또 평화부지사 엮어서 북한에 또 돈이 들어간 거예요. 유엔이나 미국에서 북한에 지금 돈 되는 기업이나 이런 걸 다 제재하고 완전 망하게 만드는 게 지금 현재예요. 예를 들어서 북한한테 단돈 100만 원만 주는 기업체 있어도 완전히 그 수출 다 막아버리고 완전 망하게 하는 그런 정도의 지금 제재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 쌍방울 망하는 운이 지금 망해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제가 몇 달 전에 이화영 방송한 적 있어요. 그때도 좀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미국에서 한마디도 없어. 유엔에서도 한마디 없고 특히 이제 미국에서 이 제재 같은 건 굉장히 엄하게 하는 나라인데 이거 이상해. 왜 가만히 있지? 북한의 300만 달러라는 건 우리나라 돈은 38억이에요. 그게 들어갔는데 왜 아무런 쌍방울한테 제재도 안 하고 아무 말이 없어 미국에. 근데 추정인데 그때 당시에 한동훈 법무장관이 미국에 들어갔어요. 그때 그 쌍방울 김성태 회장 할 때. 그러면 이해가 돼요 이제는. 거기서 FBI 만났죠. 왜 만났겠어요? 뭐지? 그때 당시에는 나도 몰랐어. 근데 오늘 생각해보니까 FBI를 가서 만난 이유가 FBI에서 이랬겠죠. 뭐 FBI는 세계적인 정보기관이니까 북한에 돈 들어간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쌍방울 제재하겠다. 한동훈 장관이 가서 사실 문재인 정권에서는 참 이재명이 안 된 쌍방울로 봤을 때는 거기에 어쨌든 쌍방울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한동훈 법무장한테 큰절해야 돼요. 만약에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됐으면 미국에서 그걸 알아서 돈 들어간 거 그럼 쌍방울 가만 놔뒀겠어요? 완전 제재해서 망하게 수출도 못하고 완전 망하게 만들지. 한동훈 장관이 가서 외교관계가 지금 윤 대통령이 미국하고 굉장히 외교관계를 잘했기 때문에 우리 문제니까 우리가 해결하겠다 설득했겠죠. 우리가 잡아왔고 그 대신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 김성태. 우리가 잡아와서 철저하게 수사해서 엄벌에 처하겠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어때요? 미국에서 제재 이런 게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 한동훈 장관한테 쌍방울 식구들은 다 절해야 돼. 막아준 거니까. 그럼 나라 팔아먹는 일에 기업체 완전히 망하게 하는데 이화영이나 이재명이가 지금 걸려있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어때요? 민주당까지 풍지박살나게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만들어낸 책사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우들이 막 이제 마을에 피해를 무리를 정하면서 마을에 피해를 줘. 그러면 사냥꾼은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그 우두머리 그다음에 우두머리를 한테 소스를 주는 모사들이 있겠죠. 이 모사들 딱 잡아놓고 그 다음에 우두머리는 덫에 한 다리 딱 걸쳐놓고 묶어놓은 거예요. 그럼 우두머리 죽여봐야 아무 소용없겠죠. 나머지 무리들이 흩어져서 다 피해를 주니까. 그 다음에 그 주변에 덫이나 약을 뿌려가지고 일망타진 다 죽이는 유능한 사냥꾼 책사는 그렇게 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지금 있어. 그러면 덫에 걸린 어때요? 이재명이는 발악을 하겠죠. 근데 그 발악이 이제 지금 지난 걸 보면 이태원 참사 때 한 번 또 막 내가 여당 대표고 다수당 179명이 내 뒤에 있어. 막 발악을 한 거야. 그것도 제대로 안 됐죠. 그 다음에 또 한 짓이 뭐야? 민노총 찾아가가지고 쉽게 말해서 이렇게 하자. 국민들 선동하자. 그것도 윤 대통령이 꽝 불법 집회 다 잡아들이. 그것도 무산됐죠. 그 다음에 제일 컸던 게 뭐예요? 후쿠시마 오염수예요. 그것도 재미를 좀 봤어. 후쿠시마 오염수 가지고. 제가 후쿠시마 오염수도 얘기했지만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예요. 정수된 거를 보내는 거야. 근데 그걸로 이제 또 이 정치 이런 관심 없는 사람 선동질 해가지고 윤 대통령 지지율 한 6% 떨어뜨렸어. 야, 나하고 이제 대화해 이제. 나 살려줘. 근데 덫에 이렇게 잡아놓은 사람이 사냥꾼이 그거를 덫에 걸린 사람 찾아가서 야 그냥 봐줄게 이러겠어요? 근데 운이 없어 이재명이가. 수혜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언론이나 국민들은 제가 좀 이런 얘기 끓는 냄비야. 호로록 끓었다가 김남국도 마찬가지. 호로록 끓어.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잠잠. 큰 사건 터지면 또 잠잠. 수혜가 터져갖고 막 온 방송에서 다 수혜 방송을 하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이거 뭐야? 내가 이거 공들인 건데 날라갔네. 이거 운이 없는 거야. 그리고 나서 어때요? 살짝 이화영이가 재판에서 터뜨린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이 어제 나와서 뭐라는 줄 알아요?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정치를 하는 거다. 그럼 이렇게 덫에서 지가 할 수 있는 얘기 다 그게 다예요. 왜? 본인은 이제 잔머리가 돌아가니까 알아. 뭔가 예를 들어서 정부나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약간 약자가 있을 때 항상 터뜨리는 게 본인이 자꾸 터지는 거야. 본인 리스크가, 사법 리스크가. 그러면 속으로 이것도 뭐야? 또 이걸 또 덮는 거야? 이길 수가 없어요. 덫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그 여우들 무리들은 다 민주당 애들이 그 주워 먹으러 오는 거예요. 왜? 거기 왜라는 게 있겠죠. 왜? 왜 이재명이를 쫓아내지 않고 저러고 있나? 뻔히 망하는, 쉽게 말해서 혁신이가 말 잘했어요. 예를 들어서 불체권 특권 그거 내려놓지 않으면 민주당 망한다. 그거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은 다 알아. 좀 머리가 좀 쓰는 사람들은. 불체포 특권이란 건 이재명도 나가야. 사법수니까 너무 많으니까 그걸 대놓고 못하니까 불체포 특권 내려놔라. 왜냐면 너 있으면 민주당 망한다 이 소리예요. 근데 그걸 대놓고 못하는 거는 당대표니까 공천권이 있거든. 그럼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특정 지역에다가 무조건 민주당이 특정 지역에 당대표가 공천하면 무조건 공천돼요. 광주 뭐 이렇게 특정 지역에 다 돼. 그것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거기에 또 말 또 잘못하면 또 개딸들 들고 일어나서 난리치니까 직접 되고 얘기는 못하고. 그 혁신이가 있으나 마나요. 혁신을 못해. 왜? 당대표가 지금 공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덫에 이렇게 걸려있어서 그 먹이 먹으러 이렇게 뭔가 주워 먹으러 왔다가 같이 다 멸망하는 거예요. 침몰하는 거라고. 내년 총선 돼보시면 알아요. 어떻게 침몰이 되는지.